정답은 결혼 때문에 애인과 헤어져서입니다. 마고에게는 있었구나. 연인이 있었는데 이 결혼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마고의 연인은 앙리드 기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그 기즈가 기즈가문? 네, 맞습니다. 로미오 줄리엣이네. 교수님 근데 기즈 가문이면 꽤 좋은 가문 아닌가요? 네, 그렇죠.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생긴 데다 지위도 높고 검술 실력도 뛰어나서 사교계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인물입니다. 캐톨릭이었고 또. 앙리드 기즈는 공주의 마음을, 즉 마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 그 영화의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요. 원래는 그 당일날 밤은 이제 남편이랑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몰래 그 엉리 드 기즈를 이제 방으로 불러들여서 불러서 이제 첫날을 밤을 보냈다. 밤을 보냈다는 네. 약간 소문이었죠. 네. 예. 교수님 근데 그 마고의 엄마 카트린 왕비는 자기 딸이 저 기즈 공작과 서로 연인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이 결혼을 진행한 거예요? 처음에는 왕비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고가 연애를 하고 몰래 청혼까지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왕실의 견제 상대 대상이었던 기즈 가문의 수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앙리 4세와의 정략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까트리 왕비에게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상황이었습니다. 곧장 마고를 불러서 사실을 추궁했고 기록에 따르면 매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 짠하다. 자, 그럼 이렇게 비밀 연애가 밝혀지고 나서 기즈 공작은 왕실에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립니다. 비겁해. 그럴 수도 있지. 왜? 권력을 위해 사랑을 포기한 거네요. 호레비로 죽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위해 종교를 바꾼 남자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아이 그 계속 그 여자만 바라보면서. 자, 나중에 혜성 씨는 어떻게 결혼하시는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고의 입장에서는 연인과 강제로 헤어지고 어머니의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종교가 다른 남자와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아마 이 영화 장면에서 보이는 성혼 선언문에 답하지 않았던 거는 엄마인 카트린 왕비에 대한 반항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신랑 신부의 마음은 복잡했겠지만 이 결혼식은 끝났잖아요, 어쨌든 무사히.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피해 결혼식이라고? 사건은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축제죠. 피로연이 한창이던 8월 22일 파리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됩니다. 신호탄인가? 신교의 군사 지도자였던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총성과 함께 앙리 4세를 비롯한 수천 명의 신교도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파리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건의 배우는 누구였을까? 걔 아니야? 기즈 가문이죠. 아니야. 걔는 지금 꼬리 내리려고 이미 네. 결혼까지 했는데. 훌륭한 추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학자들은 꼴리니 제독 암살의 배우로 두 사람을 꼽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카톨릭 강경파의 수장인 기즈 공작. 그는 선대 수장이었던 아버지가 전쟁 중에 꼴리니 제독에게 암살을 당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꼴리니 제독을 두고 이를 갈고 있던 인물입니다. 복수를 하려고 한 거구나. 자, 또 다른 배우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까트린느 왕비였습니다. 결혼을 주선한 왕비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인가? 신교도들 말살하려고? 그럼 아닐 텐데. 당시 왕인 샤를 9세가 꼴리니 제독을 마치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의 입장에선 아들이 신교에 회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리고 꼴리니 세력이 커져서 섭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즈이건 아니면 까트린 드 메디치이건 둘 중에 누가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렸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꼴리니 제독의 부상 소식이 들리자 신교도들은 당장이라도 루브르 궁전으로 달려가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들끓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암살이 있던 바로 그날 밤 루브르 궁전에서 까트린 드 메디치 그리고 기즈 공작 샤를 9세가 은밀히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왕비와 공작은 신교도의 군대가 왕실을 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꼴리니 공작을 비롯한 신교의 주요 인사들을 죽여야 한다. 선수 치겠다는 거네요. 네. 꼴리니 제독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샤를 9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에 떠밀려
신교파의 주요 인사들을 살해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남편인 앙리 4세도 위험할 텐데 마고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마고는 까트린 왕비의 방에서 왕실 일가와 기스 공작이 학살을 모의하고 있던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몰랐을 것 같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모친의 방에 들어갔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요. 자기 언니인 클로드가 자기를 보자마자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마고가 회고록에 기록으로 남겼는데 당시 상황을 살짝 각색해서 남긴 기록인데 규현 씨, 그다음에 지원 씨, 혜성 씨가 함께 읽어주시기 와. 바랍니다. 좋아요. 엄마, 언니 나 왔어. 마고, 당장 방으로 돌아가라. 왜? 남편과 빨리 합방하도록 해라. 싫어. 마고 안 돼. 절대 남편과 같은 방에 있지 마. 언니 말 명심해.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신이 우리 편이라면 마고에겐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왜 시키는 거야? 이게 무슨 잘하네. 상황인지도 모르겠어. 지금. 잘한다, 진짜 잘한다. 신교도 인사들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그중에는 마고의 남편인 앙리 4세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앙리 4세와 같은 방에 있다? 마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머니인 까트리 왕비는 마고가 앙리 4세와 침실에 들지 않고 미리 대피한다면 이 계획이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고가 희생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남편과 같이 지내라고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시네. 아니 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요? 이거는 아들인 샤를 9세를 지키기 위해서 딸인 마고를 전쟁의 제물로 내놓은 것과 같은 와, 행동이었습니다. 진짜 카트린 무서운 여자네. 딸을 싫어했네. 사실 까트린 메디치의 가장 큰 관심은 왕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지.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새벽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삼아 기스 공작이 이끄는 카톨릭 군인들이 파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신교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루브르 궁전을 배경으로 파리 시내의 참상을 그린 모습입니다. 그냥 진짜 길거리에서 저렇게 만행을 저질렀네. 사륙전이 시작되자 기스 공작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아버지의 원수인 꼴리니 제독의 숙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처절한 복수를 하는데 그림에 보면 2층 창문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뒤에서 사람들이 얘를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보이시죠? 저 사람이 꼴린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꼴리니의 시신을 장기를 드러내고 목을 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톨릭의 공적이었던 꼴리니 제독을 비롯한 신교의 주요 인사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그림에는 학살을 모의한 까트린 데 메디치 왕비도 그려져 있는데 혹시 찾아보시겠어요? 저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시신 보고 있네. 상복을 입고 있는 까트린 메디치가 쌓여있는 시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죽었나 안 몇 죽었나? 명 죽었나? 살아있는 신교도의 유력한 인사들을 죽이기로 했잖아요. 꼴린이? 그 결정한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서. 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루 동안 학살극이 벌어지고 그쳐야 스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교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파리 시민들까지 이 광기의 학살에 가담하고 동조하면서 학살극이 계속 연장. 전국에. 어머, 그 일반 민중들까지? 네.
파리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고 이제 학살의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갓 태어난 아기는 물론 배가 갈려 내장이 쏟아진 채 죽은 여성들도 나오게 됩니다.